이 돈을 모으기만 했지 내가 재테크라고 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백조 원을 움직이는 그 자산관리사가 오늘은 삼류 개그맨의 재테크라는 주제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으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업무에서도 업무가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난해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업을 그만두고 한 80% 정도는 다른 업무를 하거나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나도 부동산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업무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업들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남게 된다면 레벨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취했던 것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하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합격을 했고, 일정 기간 안에 이제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5학기 동안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그 돈을 여기에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4명의 멘토가 있었는데요. 그 4명의 멘토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명의 멘토는 지금 이 시기에 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2명의 멘토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건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두 얘기 다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둘로 이제 멘토분들의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굉장히 저 역시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그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라디오에 몇백 조의 자산을 움직이는 자산 관리사가 나와요. 그 자산 관리사가 시청자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그 시청자들의 자산 관리에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제 MC죠. 진행을 맡으셨던 분이 무명의 개그맨이었어요. 삼류 개그맨. 그 삼류 개그맨이 원래 진행을 했던 게 아니라 유명한 개그맨이 했던 자리에 이제 공석이 갑자기 생겨서 대타 형식으로 들어와서 삼류 무명의 개그맨이 이제 라디오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멘토링을 자산관리사가 시청자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주면서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라디오 시간이 좀 남다 보니까 그 자산관리사가 MC한테 물어봐요. MC분은 혹시 나한테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개그맨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한테 정말 어렵게 번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1억 원을 제가 20대 때부터 정말 한 일 안 한 일 없이 어려운 일들, 막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류, MC, 행사,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정말 어렵게 피땀 흘려 모은 1억입니다. 이 돈을 모으기만 했지 내가 재테크라고 하는 것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돈을 갖고만 있는데,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백조 원을 움직이는 그 자산관리사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 MC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1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저랑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모았다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정말 힘들게 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산관리사가 명확하게 답변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주냐면, 그 1억 원을 반을 딱 잘라서 5천만 원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책을 사서 읽는 데 투자를 하십시오.
31살의 당신의 나이에 땅을 사고 상가를 사고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아파트에 투자해서 1억, 2억, 10억의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 향후에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30대인 당신한테는 당신의 내재 가치, 본질의 가치를 올리는 게 정말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실화이고 팩트입니다.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전율을 쫙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좋은 얘기구나. 당장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식,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서 달러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에 투자를 하거나 청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테크라고 하는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내가 나의 본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돈을 투입하는 게 정말 최고의 재테크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듣고 나서 다음날 바로 등록금을 송금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석사 과정까지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 돈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재테크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의 내재 가치를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이 많고 그때 이후로 제가 책을 많이 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알고 그리고 헌신해서 같이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책을 가까이 접함으로써 재테크뿐만이 아닌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인성의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앞으로 제 유튜브에서 더욱더 재테크 관련된 실전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